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더드림 구도혁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문제풀이 시간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상호 접목을 못 시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우리가 각 뭐 교재가 우리가 요약집 한 건 하고 사실 요약집 한 건하고 기출 문제집만 한 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10번 이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상호 접목시키는 것, 그게 바로 문제 포인트의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매년 출제가 돼요.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지문이 한 5개 지문에서 5개 지문 중에 3개 지문은 거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기출문제가 합격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 그래서 5년간 60문제에서 지적 60, 등기 60, 그래서 1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60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10번 이상만 풀게 되면 이론이 왜 저렇게 이론을 강의하는가를 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힘내시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99도라는 차이가 있어요. 99도라는 게 있고 100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1도부터 99도까지 우리 뭐 99개의 차이가 99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다음 큰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1도밖에 차이가 안 나타나요. 1도라는 것은. 그러면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요거는 물이 끓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이 나타나고 1도 넘게만 물이 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강의 들으신 형님 누님들은 뭐예요? 많이 차이 나봐야 하나, 동생들도 하나 아니면 2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 이제 고지가 왔어요. 99 고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봅시다. 하나만 더 맞히자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은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구도혁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들어가기 전에 써 있을까 봐요. 바로 여기 관리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관리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요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정보. 그래서 지적 관리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말하기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고 우리 지적은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걸 통상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발이 X일 거 잡아두시고 지적관리. 그래서 이제 지적관리라는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1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시죠. 자, 제1장 지적청설 우리가 보셨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23회 기출 문제가 되고 대표적으로 박스 문제가 되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올 게 있죠. 자,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지적 소관청이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요 2가지 측면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는 2가지 측면에서 기억해 둬야죠. 토지 표시는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기억해 두고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면적,
라고 경계,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좌표.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 표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요 토지 표시 사항이 뭉치면 한 필지가 된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기억은 이연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조사 등록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하여야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맨 앞에 머릿말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말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증명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지번,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이거는 바로 토지 이동이 들어가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걸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은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는 지적 소관청이 정한다는 걸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우리, 드디링 교재 기출문제 바로 120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함으로써 이 문제의 정답은 다음 번호 한번 넘겨보죠.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의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동 지적 소관청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 둘 거는 자, 토지 조사 등록.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바로 지적 소관청이 하게 되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만약에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 소관청이 바로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직권 정리 절차를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요약집을 한번 펼쳐 보시면 직권 정리 절차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조사부를 작성해서 조사부 그래서 계리서를 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적정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문제 1번의 문제 포인트는 바로 직권정리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무슨 정리다? 바로 지적정리라는 거. 그래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여기에서 무슨 정리가 탄생해요? 바로 직권 정리가 탄생한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역시 기출문제 지문으로 또 한번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링 교재 121페이지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자. 자, 문제 2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일단 습관을 들여요. 틀린 것은 이렇게 적어놓고 틀린 것, 이렇게 옳은 거면 옳은 것, 틀린 거면 틀린 것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문장의 길이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포인트를 잡을 거는 문장 길이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길이죠. 자, 문제 길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단문이라는 게 있어요. 단문. 좀 짧은 문제가 있죠. 단문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문이라는 게 있고, 중문. 그 다음에 장문이라는 게 긴 게 있겠죠. 그러면 단문과 관련돼서는 5개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도 5개 지문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단문의 문장길에서 단문은 요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요거는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풀어나가시고요. 장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3, 4, 5, 1, 2 요거부터 습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 문제 풀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문제, 습관을 좀 들여주는 거. 그러면 일단 틀린 거 그러면 단문, 중문, 장문이 있고 특히 단문에 대해서는 특히 요 1, 2번을 조심해서 읽어줘야 되고요. 중문에 대해서는 4, 5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장문은 특히 3, 4번에 대해서 요게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요망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는 실력이 아니라 기술이다, 요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토지 표시 결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번에 대해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이 지번은 출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지번에 대해서. 지번은 사람의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되거든. 또 지목에 대해서 또 출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별표가 6개짜리라고 그랬죠. 성별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면적은 별표가 5개짜리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는 울타리와 관련돼서 별표가 5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바로 네 문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두고 지번은 독자적으로 하나, 지목은 직간접을 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면적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경계는 한 문제. 그러면 많이 출제될 때는 하나, 둘,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6문제가 우리 토지의 표시 사항에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장문, 자 포인트 잘 적어서 이제 습관을 좀 드려요. 단문은 이렇게, 중문은 이렇게 거꾸로 읽어 들어가야죠. 장문은 3, 4, 5, 1, 2부터 문장 길이 이렇게 잡아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문장 길을 보니까 요거는 장문 정도가 된다고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장문은 몇 번부터? 3번부터 우리가 잡아 나가야죠. 자, 3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나가야죠. 자, 분할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좌측에 이제 에워졌는지 테스트 해봐요.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분할의 경우에는 은칙이라는 거죠. 자,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을 전 지번으로 하고 잘랐습니다. 맞는 문장이 되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여기 잘 보죠. 최종 번번 다음 순번의 번번 이게 아니죠. 번번에 자, 번번의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X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은 X오고 후자는 X가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처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미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의 경우는 분할을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번번이 아니라 번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문제풀이 습관이 딱 들어오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 그러면 잠시 넘겨서 4번을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가 여기에 돼 있네요. 대상 토지가. 등록전환 그것은 벌써 등신이라고 배워야죠. 등신. 그러면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원칙은 인적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붙이고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주는 것. 그러면 A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로 채멀여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종 집은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에 대해. 그러면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그러면 자, 채멀여. 자, 그러면 되어 있는 경우는 지번 부여지기 여기가 포인트네요.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네. 다시 한번 숙제해보죠.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이야. 등신. 그러면 A적으로 인접토지 원칙은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채멀여. 그러면
최종 지번과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에 대해서는 최종 번번 다음 순번의 번번으로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합병의 경우로서 합병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합병입니다. 가장 중심키를 잡았어요. 합병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자, 합병의 경우로서 도지소유자 합병 필지에, 합병 전 필지에, 자, 또 하나 두 번째 부수적 센텐스를 잡았네요. 주거 사무실 나와 있네요. 주거 사무실 잡아야죠. 주거 사무실, 주거 사무실이 됩니다.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있지 않은 집안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뭐 할 때? 신청할 때. 자, 하나 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하여야 한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합병 주거 사무실 신청할 때 끝에 하여야 한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합병의 원칙은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로 부여하나 합병의 경우로서 주거 필지, 주거 사무실이 있을 때 신청할 때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약집 거기 합병 찾아봐요. 자, 교과서가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합병 표시를 잘 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면 4번도 맞고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1번으로 우리 가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 지적서 완성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지번 변경. 자, 문제는 손으로 푸는 겁니다. 지번 변경, 여기가 포인트예요. 지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기가 또 부서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여기가 중심키죠.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번 변경 그러면 우리 이제 지번 변경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안겨놓으라는 게 있었죠. 시도지사 승인. 자, 공부한 사람 불러봐요. 시도지사 승인. 예, 그렇죠. 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축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막 소리가 들리네요. 반지 축전이라고. 자, 반이라는 것은 시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반출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이 되네. 지번 변경. 요거는 축척 변경이 돼. 그러면 요거는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전국 단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국시지가 되죠. 그러면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 시도 단위 대표적으로 시지가 돼. 시지.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여기서 찾아냈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이거는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우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고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반지, 축전, 요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27회 때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반지, 축전, 전산자료 이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한번 잡아서 자, 그러면 반지, 축전, 반지, 축전. 만약에 문제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이렇게 승인사에서 뭐라고 딱 적어놔요. 반지, 축전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번 변경에서 아마 요약집에서 더드림 교재 요약집 거기 지번 변경에서 반지, 축전 딱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신규 등록도 나왔네요.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다? 바로 새로운 신자죠. 그래서 아까 등신이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붙인다. 예적으로 채월여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여기가 는자가 나왔죠. 는자라는 것은 원칙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그러면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오다 이렇게 우리가 법학에서 는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뭐뭐도라는 것은 예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고요. 근데 문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외워줄 게 있죠. 반지, 축전. 자, 단축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멀여 요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할 거.
자, 반지 축전 암기해놔야 되고, 재멀려 한번 기억해놔야 되고, 문제 2번부터 문제의 습관을 푸는 문제의 길이를 봐서 단문이면 1, 2, 3, 4, 5, 중문이면 5, 4, 3, 2, 1 이렇게 쓸까 나가고, 자, 그러면 장문이면 3, 4, 5, 1, 2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되네요. 문제 3번은 짧네요. 그러면 뭐예요? 짧다 그러면 단문으로 봐서 자, 어떻게 읽어 나갈까요? 바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1, 2, 3, 4, 5 읽어 나가고, 자, 그러면 일단 틀린 것 이렇게 한번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자, 집어는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거는 X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서 기본식. 자, 여기에서 이제 복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기자라는 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시작이죠. 의역을 하게 되면 시작. 직역을 하면 일어날 게요. 그러면 방향 표시를 우리가 보죠. 동, 서, 남, 북이죠.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으로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집어를 건맨는다. 그러면 이거는 한글,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간 거고, 자, 북서에서 남서로 하는 것은 북동 기본식이 되죠. 이거는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3번의 1번, 정답은 1번. 그래서 1번으로 처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단문은 특히 1, 2번에서 특히 조심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자, 지번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만 따지는 색깔. 자, 그러면 지번이네. 지번은 토지 표시 결정이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 관청이. 자, 지적소 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단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오케이, 5가 되는 거네. 자,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그러면 우리 토지대장 지적도에 여기가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그러면 여기는 369고 369의 1이 되죠. 이거는 본번이요. 이거는 부번이요. 이거는 단식이고 이거는 복식. 나란히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이러면 틀리죠. 자, 지번 앞에는 산자를 표기해. 지번 앞이죠. 앞산입니다. 임자를 표기하고, 그러면 앞에 산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오케이. 4번 질문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뭐예요? 요거 다시로 표시하죠. 다시로 표시하지만 읽을 때는 의라고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4번도 오다. 자, 5번 지문이 되네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죠. 자,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네. 앞입니다. 지번 앞에 산자를 표기해 준다. 그러면 5번 지문은 세 군데가 키워드죠. 자, 패턴 암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 한 패턴. 그래서 그 다음에 산이라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 3번. 지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23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됐죠. 우리 토지의 표시사항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의 정답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참,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달아요. 답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설명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 화장실 가서.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간다. X다. X. 왜 X냐?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러면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이 지문을 답만 외우지 말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번은 지적소 관청이 지번 부여절로 차례대로 부여하며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며 임야 대장 및 임야도는 앞에 산자. 그래서 여기 자 의심일 경우는 요 뒤를 건쳤거든. 그동안은 임자로 건쳤다가 요거까지 건칠 거예요. 특히 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는 드디어 임야에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문제 풀이하는데. 그래서 이제 좌측에 예약집이 하나 딱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네요. 4번. 요 지목의 구분, 지목 나왔네. 드디어.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의 테마는 별표가, 요 지목의 테마는 별표가 몇 개다? 바로 5개고요. 별표가 6개라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27회 때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이제 하고 자 보니까 단문이네요. 단문. 그러면 자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도록 연습 패턴을 익혀둬야 돼요. 자 하나씩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요약집 일단 자 빨리 지목에 대해서 찾아요. 찾았어요? 예, 그럼 봅시다. 자, 필지마다 하면 필지마다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그거는 1지목이라는 거네. 그래서 읽어봐요. 자, 지자 뺐습니다. 지자 뺐어요.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이라는 거네. 자, 사람한테도 성별이 하나가 있듯이 땅에도 성별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맞네요. 자 이번에는 한 필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여기가 포인트가 용도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맞네요. 그래서 이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바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 나타나고,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 이름은 틀려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대표적으로 사적지라는 지목에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그러면 2번도 맞네요. 자, 3번입니다. 3번과 관련돼서 3번을 우리가 보시죠.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자, 임시적 용도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저는 남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바로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영속성의 원칙. 자, 지목은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자, 영속성의 원칙. 연이 아니라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영속성의 원칙으로서 이거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도 그래도 돼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대표적으로 잡종지에다 규정해 놨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3번 지문에 대해서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주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이 방조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요. 자, 방조제 T입니다. 방조제 그러면 제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제방이라는 지목은 있지만 특히 조심해서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제방과 관련돼서 특히 이거는 학개론에서 많이 출제돼.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아닌 거 방조제.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방조제의 지목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제방이죠. 그러면 저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그 다음에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분리는 제방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야죠.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으니까 5. 그러면 여기 감 5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넘겨보고 가셔야 되겠죠. 5번이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꼭 읽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과 관련돼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놔야 돼요. 올해 출제 경향이 높은 지문이 됩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5번 지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보죠. 자, 지목의 표기는 뭐라고 우리 공부했죠? 목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목의 등록은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자에서 등록된다고 그랬죠. 장으로 끝나는 거 토지 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됩니다. 임야대장. 자, 도자로 끝나는 게 지적도, 지적도 임야도가 돼. 임야도. 그래서 도장이 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대표적으로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게 되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요거는 대표적인 약식 명칭이라는 겁니다. 약식 명칭으로서 우리가 약식 명칭으로서 대표적으로 원칙은 첫 글자 따른 두 문자고 A적으로 차문자가 있어요. 차문자. 두 번째 문자가 차문자죠. 자, 차문자로서 대표적으로 차문자 특징은 장, 차, 천, 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의 천, 유원재 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차문자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장, 차, 천은. 자, 5번을 갖다 붙여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지목이 공장용지래. 공장용지, 그렇죠. 공중 경우 자르고. 이를 지적도 도면이죠. 도면은 뭐예요?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가 돼. 그러면 공장용지는 뭘로 표시해준다? 장. 그래서 공으로 표시해줬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풀듯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특히 5번이 정답이 되고요. 특히 이 4번의 5번 지문은 올해 28회 때 올해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는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 장으로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들은 또 출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지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은. 필일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뭐니? 일필일목의 원칙이야.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고 책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 그레이드가 돼갑니다. 너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너 어디가 포인트니? 바로 주된 용도야.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니? 나 알아. 사적지에다 규정해놨어.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문제하고.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니?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면 계속 성별은 가. 그러니까 성별은 계속 가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나는 여성, 남성이요. 그러면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이 계속 존재. 영속성의 원칙이 그렇게 자꾸. 너 어디에 규정해놨는지 아니? 알아. 잡정지에다 규정해놨어. 너 지목의 구분이 몇 개인지 아니? 28개야. 출발은 어디에서 했니? 전에서. 마지막 잡정지 28번이 잡정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4번의 저수 자연유술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패턴. 자, 우리 메뚜기를 배워야 돼. 메뚜기. 방조제 충격요법. 툭 뛰면 툭 제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 야, 우리 지목은 어디에 등록되니? 지적 공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 뭘로 등록되니? 정식 명칭으로.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이야. 왜 약식 명칭으로 등록되니? 한번 생각해봐라. 도면에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면 도면이 얼마나 복잡하니? 약속을 하자, 부호로. 그러니까 원칙은 첫 글자 따고 A적으로 두 문자를 차문자로 따는 거. 그게 장차 천원이야. 그러면 왜 차문자를 사용하니?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리고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는데 너 한번 따져봐라. 공원은 공짜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도 공으로 표시하면 그게 어디가 공원이고 공장용지인지 알겠니? 그러면 공원은 공으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차문자는 몇 개야? 장차 천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결정이 됐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 대해서는 우리 벌써 2번까지가 나왔다는 것은 장문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저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3, 4, 5, 1, 2 이렇게 한번 읽어 나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넘겨볼까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적서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서관청이 뭐니? 의미는 직권이야.
아니 직권으로 해놓으라고 이게 바로 직권 정리야. 근데 직권 정리라고 해놓으라고 왜 성인을 거쳐야 되니? 성인을 거쳐야 되니? 그러면 요거는 앞뒤 문맥이 안 맞아 X. 그러면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이제 짚고 들어가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인은 아까 성인과 관련돼서 뭐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반지 축전. 앞에 가니까 반지 축전이었거든. 반출, 지적,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자료. 그러면 앞에 직권하고 성인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래도 틀리고 자기가 암기가 돼 있으면 성인은 반지, 축전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적소환청은 여기 토지 이동 여기 자리도 하나 변돼요. 토지 이동 현상을 직권으로 여기 직권이 키워드가 나왔네.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아따 주문이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직권이야. 직권. 토지 이동. 여기 이제 앞에가 여기가 뭐예요? 토지 이동이니까 요 토지 이동에 대해서 현황, 요거 병에도 여기도 맞춰보셔야 됩니다.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야. 그렇잖아요. 현황을 조사 계획 수립하여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X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천천히 읽어도 직권하고 승인은 논리적이 안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승인과 관련돼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반지, 축전.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봐봐요. 3번 장문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 들어가라고 그랬죠. 일단 정답은 고였으니까 4번을 풀이 한번 해봅시다.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잘랐습니다. 이게 주문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여기도 토지 이동이야. 여기에 맞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잡았죠.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을 여기도 토지 이동이 나왔죠. 그래서 현황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아주 스무스하게 빠져나갔네.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자, 5번은 지적소환청은 토지이동, 저기 토지이동이네요. 토지이동, 요거 한번 잡아야 됩니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여기가 주문이니까 두 줄로 잘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가야죠.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러면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 봅시다. 아까 틀린 거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나왔네. 자, 여기에서 모든 토지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며 오케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여기 잘라줘야 되겠네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렇게 나왔네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다만 신청이 있대 없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 툭 쳐.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직권으로 조사 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5개 지문이 있어요.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 5개 지문을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결정이 됐죠. 자, 3번이죠.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 6번입니다. 자, 6번도 장문이죠. 틀린 것은 그렇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그러면 중문으로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읽어가네. 틀린 것은 그러면 자, 그러면 5번부터 읽어 나가 보죠. 중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5번 보죠. 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 그럼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요 행자를 알아요. 행자와 관련돼서 우리 자, 지번과 관련돼서 지적확정 청량 지역을 찾아봐요. 거기에 그러면 자, 지적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을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입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지적 확정 정량적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행축 다시 자 지행축 벌써 암기가 된 사람은 행이야.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그러면 벌써 도시개발 사업을 따라간다고 완료됨에 따라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 개편 그러니까 지적 확정 정량을 준용한다. 딱 떨어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 요약집에 우리 더드림 교재 요약집에 지행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면 5번 지문은 맞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 4번 지문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신규 등록이야.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정규 등록 대상 토지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신규 등록은 등신이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 지번이라는 게 나왔죠. 최종 지번은 요 채자죠. 채자 우리 전 시간에 채멀려 외웠어요. 자, 그러면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는 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맞네요.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뭐만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4번 지문도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자, 5번 지문에 대해서는 지행축 한번 착상해 놓고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채멀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4번도 맞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축적 변경이네. 아, 축 나왔다. 축. 자, 축이 나왔네. 축. 그러면 지행축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지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가 잘라놓고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아니죠.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틀린 거 정답은 몇 번? 3번을 찾아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지행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자, 길어요. 우리 한숨 쉬고 갑시다. 쉬었어요. 맞고 본문과 부분 사이에 표기 지금 다시로 표시하고 한숨 쉬고 자,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어? 의라고 읽는다. 맞네요. 자, 1번 지문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한숨 쉬어 맞고요. 그러면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자, 한 첫째 관문 통과 이걸 임야로 군치면 X가 되니까 자, 또 두 번째 관문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이죠. 그래서 앞산, 뒷산이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앞산, 그래서 저것도 1번도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두 가지 암축지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뭐요? 지행축.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에서 채멀려. 그 다음에 우리 지적 확정 정량 지역에 준용하는 거 지행축. 우리 더드림 교재 요약집에 딱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펼쳐서 자, 마르고 닳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실력 아닙니다.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과목이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 실력이라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확보해서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느냐. 그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역시 지목이 나왔네요. 지목. 자, 지목 별표가 6개짜리 테마가 되죠.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이제 옳은 거 오래간만에 나왔네. 자,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요거는 단문이네요. 이렇게 한번 읽어 나가보죠. 자, 유수를 일용한 요도장, 간호장은 채용용지.
채용형제에서 제외되죠. 채용형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수를 이용해. 그러면 채용형제가 되려면 대표적으로 채용형 건축물이어야 돼. 근데 유수를 이용한 여토장, 간우장은 채용형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X가 되죠. 자, 호도나무, 호도. 자, 호두죠. 두드릴 주자죠. 이 호두나무는 뭡니까?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가실이 던지는 게 바로 호두나무예요. 그래서 요게 호가 뭐냐? 오랑캐오자, 두드릴 두자가 돼. 그래서 우리 호두나무는 맞아야 가실이 던지는. 그러면 우리가 괴롭히고 맞아야 간실이 던질해지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는 맞아야 돼. 맞아야 간실이 던져요. 그럼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요거 집단적으로 재배했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손으로 한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여기에 중심지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가소를 한다. 이렇게 빠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동그라미. 세세호는 뭔지 아세요?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생들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면 되겠어. 담 먹일 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지 말고 맞힐 때 여기 동그라미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키워드 나왔다. 무슨 시절이다? 봉안 시절의 중심키를 받아서 이에 접속된 부석수리의 부지는 대로한다. 대가 아니라 묘지야. 묘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네요. 봉안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골시설이라고 좀 그만 써요. 이제 법이 봉안시설로 바뀌어서. 그러면 납골당은 이거는 상스러운 소리야. 아버지 뼈를 드린다. 아니에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줬으니까 아버지를 받들어야지. 그래서 납골당 좀 쓰지 마시고 봉안당이라고 좀 써요.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게 받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봉안시설은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지금 여기 공장 안에 있어. 공장 아니야.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종류시설은 주유소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주유소용지가 되려면 독립된 주유용 건축물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있어. 그게 아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지. 그러면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굳이 잡는다면 공장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유소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X다. 5번에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 청무지는. 그러면 여기 암석지 항무지는 여기가 포인트야. 언야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거는 잡정지가 아니라 임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임야. 틀린 지문이 되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임야에서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임야라는 거. 임야라는 지목이 자, 나열형의 대표적으로 간석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간석지는 뭐냐? 이거는 인천에 가면 간석오거리, 간석동 있었어요. 이거는 과거에 전부 갯벌 지역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갯벌. 간석지는 대표적으로 갯벌이야. 그래서 인천의 간석오거리, 거기에는 전부 갯벌 지역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야라는 지목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이 간석지를 조심해야 돼요. 간석지라는 지목이 됐다? 삭제가 됐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궁금하죠. 참 재밌죠. 7문제 푸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는 우리 기출문제풀이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자 7문제 풀었으니까 120문제 중에 113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재미있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자, 기출문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120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아까 센서 문제풀이의 기능은 요령이라고 그랬어요. 요령을 좀 펴보세요. 요령은 공부할 때 요령은 안 되고요. 나름대로 요령을 피우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문제풀이는 꼭 문제풀이는 요령이다. 문제풀이는 곧 기술이다. 침대는 가학이다. 가학이 아니죠. 침대전. 침대는 가구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이 나갈 거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재밌는 기출문제 풀이를 저도 기대가 돼요.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더 드림입니다. 더 드려야죠.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 같아요. 있는 거.
있는 거,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려서 여러분들의 합격, 그게 저의 바람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드림먹지 않고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 건강 모두 합격하기를, 합격, 세 번째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이제 기출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풀이한다 생각해 주시고, 항상 준비물이 하나가 있어요. 좌측에 요약집, 그 다음에 우측에 기출문제집이 가지고 꼭 오시라는 거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가워요. 하여튼 우리 또 문제풀이, 저는 문제풀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론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풀이 즐겁게 하여튼 유쾌, 통쾌, 명쾌, 상쾌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통쾌하게 남은 기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하자고요. 하여튼 저 부동산 공시법령 저 구도여기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예약직 강의 듣다가 문제풀이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저기 앉아서 웃는 거 봐요. 너무 반갑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